안녕하세요.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 중급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병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류 문제의 개념과 그 해법으로 로지스틱 회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지스틱 회계를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활용할 데이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 데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X축이 중간고사 점수이고요. Y축이 기말고사 점수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 그리고 붉은 고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불합격한 데이터 학생들입니다. 가령 이 100건의 데이터는 지난 학기의 학생들의 성적이었고, 그러면은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번 학기에 새로운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가지고 그 학생이 합격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실습 예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이지만 다른 데이터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고사 점수 대신에 어떤 사람의 자산 점수, 또 기말고사 점수 대신에 어떤 사람의 소득 점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대출 심사관들이 내렸던 판단에 근거를 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지원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측해주는 모델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가설을 세웁니다. 이제 X1이 중간고사 점수, X2가 기말고사 점수, Y가 합격 여부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중간고사 점수에 W1이라는 가중치를 곱하고 기말고사 점수에 W2라는 가중치를 곱하고 거기에 B라고 하는 값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을 Z값이라고 일단 둡니다. 이 값을 곧바로 합격 여부 예측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중선형 회계 가설이 될 텐데, 이 Z값을 이제 로지스틱 함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분의 1 한 값을 y값이라고 하면 이게 로지스틱 회계의 가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에게 이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와 이 가설이 예측하는 y값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w1, w2, b값을 찾게 됩니다. 제가 소스 코드로 이제 실습하는 파일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 법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편 시간에 이제 기계학습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로지스틱 회계 실습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모듈을 가져오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학습을 시킨 다음 예측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제일 처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모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이 sklearn이라고 하는 파이썬 모듈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sklearn, scikit-learn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기계학습을 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듈입니다. 구글 콜앱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탭에 있는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오면 0번부터 99번까지 총 100건의 데이터가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격 여부, 불합격이면 0, 합격이면 1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평가하는 과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때는 전처리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요. X 데이터에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를 넣고 Y 데이터에 합격 여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scikit-learn에 있는 로지스틱 회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모델을 만들고
f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제 scor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정확도를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정확도는 0.89, 즉 89%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데이터가 100건이었으니까 11건의 데이터가 틀린 것이지요. 이 데이터가 왜 틀렸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모델이 합격이라고 예측한 부분은 짙은 색으로, 불합격이라고 예측한 부분은 연한 색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불합격인데 이 모델은 합격이라고 예측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합격이어야 되는데 이 파란 점들이어야 되는데 이 불합격이라고 예측한 건이 이렇게 총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11건의 부정확한 예측을 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인공신경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모델 혹은 다른 기계학습 모델이 예측하는 그 경계선을 나타낸 것을 결정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이 직선의 위쪽에 있는 것들은 합격이라고 예측을 하고 직선의 밑에 있는 것들은 불합격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 이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결정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오답이 11건이 있었는데요. 이 오답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래는 불합격인데 이 인공지능 모델은 합격이라고 잘못 예측한 것, 잘못된 합격이니까 false positive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인공지능은 불합격이라고 했는데 이 모델은 불합격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합격인 친구들을 false negative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것은 한 가지 개념으로서 이제 머리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지스틱 회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이 로지스틱 회귀 가설이 출력하는 값이 바로 확률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렇게 0.5라는 어떤 직선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직선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의 등고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이 아주 높은 애들은 합격이라고 예측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 직선은 그래서 확률이 0.9를 넘어서는 애들을 보여주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직선은 이제 확률을 0.5를 기준으로 해서 확률이 0.5면은 합격, 0.5보다 크면은 합격, 0.5보다 작으면은 불합격이라고 예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등고선은 확률이 0.1보다 작은 것들을 구분하는 등고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점수가 낮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예측될 확률이 0.1보다 작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서 출력되는 값이 왜 확률 값이냐?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정 경계선의 임계치를 반드시 0.5로 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 경계선의 임계치를 0.9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결정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0.9 이상인 경우에만 합격으로 예측하겠다라고 하면 결정 경계선이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사람은 그 학생들은 합격이어야 하는데 여기 파란 점들, 많은 점들 합격이어야 하는데 이 모델은 불합격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0.9 넘는 부분만 합격이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불합격이라고 예측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false negative, 잘못돼서 불합격이라고 보는 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대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false positive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예측을 하겠다. 합격을 할 만큼 괜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잘못 예측을 할지언정 정말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애들만 합격이라고 예측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결정 경계선의 임계치를 높이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결정 경계선의 임계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0.1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됐지요. 이렇게 false 네거티브 판단들은 이제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false 네거티브, 아까 여기에 많았던 애들이 다 false 네거티브였는데 걔네들은 다 합격으로 예측이 됐죠. 그 대신 여기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것들은 이 false positive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합격이 아니어야 되는데 임계치가 낮아짐으로 따라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합격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이 false positive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관대하게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좀 부적격한 애들이 합격이라고 예측될지언정 우리는 관대하게 예측하겠다. 이게 이제 임계치를 낮춘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런 개념은 법률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공부를 할 때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줄지언정 1명의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그 결정 경계선의 임계치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미국의 리갈테커에서 일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기고한 글을 보면 법률 전문가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글에서 이 그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결국 이 판다 데이터, 퀄라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그 경계선을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은 이런 결정 경계선을 그리는 것인데 법률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유죄이냐 무죄이냐, 이 사람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이런 결정 경계선을 긋는 것이고, 인공지능망은 혹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이런 결정 경계선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실제 업무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요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결정 경계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야 되나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왜 직선인가요? 이것은 로지스틱 회계의 가설 자체가 이런 직선 형태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결정 경계선이 출력된 확률이 0.5 이상인 경우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출력되는 y 값이 0.5 이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입력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출력되는 값이 0.5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러니까 이 z값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출력되는 값이 0.5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이 x1 x2 평면에 있어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그 평면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도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못하셨다고 해도 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직선으로 나누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가설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은 결정 경계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